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할 예정입니다. 초대 청장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감염병의 감시 단계부터 대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5개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위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정은경 본부장이 꿈꿔왔던 꿈이 현실화된 것으로 앞으로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이 되면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출범 16년 8개월여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기존 정원의 42%가 보강되어 5개 국가 3관 1476명이라는 기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조사는 물론 연구와 정책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가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전염병 대응에 기반이 되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다른 질병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코로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해 큰 피해를 당한 영국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새로운 보건기구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앞선 한국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이번 실책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방역 시스템을 이제는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7일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 의심 환자의 침을 이용한 검사법을 분석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검사는 입안과 식도 사이, 코 안쪽에서 각각 분비물을 채취하는데 향후 대유행에 대비해 침만으로 빠르게 감염 여부를 진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부터 독감 백신을 1,900만 명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까지도 잡으려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한때는 하루 2,000명까지 늘 수도 있다고 경고되었지만 최근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점차 확산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5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확산세가 꺾인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숨어있는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가 재발되어도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을 바 있는 한국은 지금 최선을 다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2차 유행이 시작되며 스페인은 일주일 사이 5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프랑스는 최근 이틀 연속 8,000명을 넘어 9,000명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7일 3,000명이 넘게 나오며 다시 확산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는 주로 여름 휴가를 즐기는 등 방역 수칙에 느슨한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각국 정부는 또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만큼은 피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폐쇄, 외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이런 조치들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며 확산세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최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확실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들 국가처럼 다시 대규모 재확산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확산이 일어나는 국가들과 반대로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은 너무나도 조용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22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3억 명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시진핑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8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당은 코로나와 대전을 치렀다며 고단하고 힘든 역사적 큰 시험을 거쳐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코로나의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게 중국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 같은 중국의 상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안 검역에서 중국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22일째 본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7일 외교 소식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국내 검역에서 발견된 중국 확진자로 인해 지금 중국의 주장은 거짓일 수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백신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시노백은 지난 7일 베이징 한 박람회에서 백신 제품을 공개했고 6일 임직원과 가족 약 3,000명에게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백 대변인은 현재까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노백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3억 명분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백신은 현재까지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러시아의 섣부른 백신 발표에 이어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까지도 올해 안에 백신이 가능하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이 그렇게 빠르게 확인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처럼 빠르게 개발된다고 해도 백신의 효능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곳은 치료제입니다. 한국은 백신 선두에선 국가들보다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뒤처지고 있지만 치료제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가장 앞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선두그룹인 부강, 엔제캠, 대웅제약, 녹십자 4곳은 현재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녹십자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 혈장 분해 치료제로 완치저의 혈장을 대량 수집 후 분해 과정 등을 통해 혈장이 포함된 중화항체를 정제, 농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완치자로부터 치열한 회복기 혈장을 그대로 환자에 주입하는 수혈요법인 혈장 치료보다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정진 세트리온 회장은 최근 늦어도 3상이 내년 5월 안에 끝나면 항체 치료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마이니치 신문에서다. 혐한의 뿌리는 개화기 일본 위계에 있다. 일본 위계 사상적 원조인 요시다 쇼인과 금문학생들이 정한론으로 혐한을 구체화했다.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근대화시켜야 한다며 군국주의와 조선 침략을 합리화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때는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요원비어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불과 9년 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죽이자 학살하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현대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후지주택이라는 회사에서 수년간 차별을 받아온 제1한국인 여성이 5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회사는 혐한 문서를 공공연히 만들어 한국인은 야생동물, 죽어라라는 차별을 넘어 위안부는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한일 갈등은 배상금을 노린 것이라는 등의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 혐한 서적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혐한류는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지금 일본의 서점에 가면 혐한을 부추기는 만화와 책이 넘쳐난다. 이런 정서는 몰지각한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해 상사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다고 왜곡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라고 불리는 혐한 시위는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벌어진다.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43%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20%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거꾸로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로 일본이 44% 정도로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일본 정부를 싫어할지언정 일본인 개인을 혐오하는 길거리 시위 따위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때는 구속 수사와 엄정한 징역형의 판결로 일본 언론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혐한이 한국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한다. 수천 년 역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선 적이 없었으며 개화기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일본 우익들이 한국은 미개한 나라, 일본은 우월한 나라라는 인식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경제와 외교, 문화, 스포츠가 급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극우 세력의 견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기자도 일본의 혐한이 퍼지는 것은 한국의 약진에 대한 일본인의 질투심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극우적 세계관을 가진 아베 정권이라는 지적이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의 문화생인 태평양 전쟁 전범 기시 노부스케가 아베의 할아버지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아베 정권은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혐한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아베 정권이 한국의 G7 확대 참여를 반대하고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낙선운동을 하는 이유를 알만하다. 혐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것뿐이다. 우리의 답은 여기에 있다. 혐한 시위에 혐일 시위로 맞대응할 이유가 없고 역사 왜곡을 한다고 해서 이른바 국뽕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개화기 이후 일본 극우는 좀비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일본 역사에 상처만 남겼을 뿐 한 번도 성공의 역사로 기록된 적이 없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혐한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휘청이던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반동하면서 본격적인 위기 극복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에 타격을 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역대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일단 국제통화기금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위기 극복 수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앞으로의 전망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달려있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등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증가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올라 동반 상승했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업과 소비가 살아난 데 이어 6월 수출이 일부 회복되면서 제조업까지 개선 흐름을 탔기 때문인데 이에서 5월 코로나19 충격이 워낙 컸기에 반등폭이 두드러지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상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율이 마이너스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6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5월 경기가 바닥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얼마나 빨리 개선될지는 알 수 없으나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경험이 있기에 지표가 2에서 5월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